오늘도 늦은 저녁이 돼서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78배 어머니는 낮엔 회사 사람들의 밥을 짓고 밤에는 다른 식당으로 출근해 그릇을 닦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돼 고향인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요즘 다리 더 아파하는? 다리가 더 안 좋아하는? 요즘에? 늙어가니 다 그거지. 45년간 함께 산 남편은 얼마 전 집을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찾은 일본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은옥 씨는 그의 계속된 구애를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후 그의 제안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럼 결혼은 안 하신 거예요? 본부인이 있어요. 뭐 제 생각에는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것 같은데. 네. 같은 친척 일물에 가서도 나도 저 여자 불쌍하다는 생각하고 저희 형이나 큰 누나 어머니도 되게 잘 생각하고 저도 되게 많이 챙겨주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피해자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오히려 더 돈독한 부분이. 관광버스 사업을 하다 현재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 아버지. 일본에서 만난 민수 씨 어머니와 새로운 가정을 차린 후에도 첫째 부인과의 혼인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집을 오가며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그 남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뭐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와서 할머니도 보고 가시기도 하고 보면은 어머니한테도 뭐 잘해주실 건 잘해주시고 자식들한테도 잘해주세요.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바람피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하며 살았었거든요. 나 춤 봐라.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춤꾼들이 모이면 등장한다는 제주도 아밤.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 만난 파트너와 만나고 다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고 남겨진 두 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오고 갑자기 3천만 원 공무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돈 안 빌려준 사람 없을 거예요. 최소한 전화는 다 받아봤어요, 친척들은. 첫째 부인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계좌번호랑 이제 금액만 딱 주면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해서 내 성공시킬 거라고. 또 집에 대한 권리 같은 걸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팔아가지고 당신 빚 갚고 뭐 당신 개인 택시는 오빠 주고.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돈 2천만 원을 갚아주자 이번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자고 했답니다. 3년 전부터 여기저기서 빌린 금액은 파악된 것만 해도 2억 원가량. 투기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내 언니한테 발동된 걸로서 저는 그 정황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제 식당 아줌마라는 사람이 뭐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몇 년 동안 해왔고 뭐 사진들도 뭐 샤워에서 찍은 사진들 막 이런 것들 있고 하니까는 아버지의 의아한 행동 뒤엔 식당 여사장 박 씨가 있을 거라는 아들. 그녀에게 모든 돈이 들어간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박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숨는다는 얘기 들으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자주 왔던 탓에 이곳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언제부터 문 닫게 됐어요? 한 3, 4개월 됐기 확실히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아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현금으로 거의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아버지한테. 네. 마지막에 모든 돈을 다 털고 가져가신 게 저랑 저희 누나가 사드렸던 어머니에게 사드렸던 금목걸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가져가셨다 하더라고요.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금목걸이를 구매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와서 한 적 없어요? 개인 택시 하시고 택시기사도 있고 이분은 나가 잘 아는 분인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 아버지거든요. 또 어떤 젊은 여자분 같이 잘 왔어요. 예. 게 이분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 파트네. 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만 하고 정확하게 근데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그냥 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내연 관계인데 사실을 알고 직접 연락도 했었답니다. 제 사진이랑 가지고 계셔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은 아니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낸 거고.
민수 씨 부친과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 약속했던 박 씨. 그녀와 아버지의 나이 차는 무려 20살입니다.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라는 박 씨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그 아버님이랑 좀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인하지 않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지금까지 요온 게 아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뭐라고요? 시간이 걸렸어. 결혼해서 1시간 2시간 전화 와가지고 지랄이니까. 아버지의 입장은 무엇일까? 여보세요? 네, 선생님 되시죠? 제 아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버님이 이제 잘못을 하고 있다. 여자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차발에서 좀 놀아요. 볼줄도 춤도 추줄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게가 차발 앞이에요. 식당인데 친하게 다니다 보니까 농담도 오고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애가 예. 저는 지금 경찰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실례했습니다. 나한테 빚. 그래요. 이 나이 살면서 빚 없을 수도 없잖아요. 네. 사실은 또 여자 관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자 관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방마구슬을 해가지고 한 22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는 전부 아줌마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받다던데. 아니 문자한테도 농담 삼아 여보야 당신은 안 해요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한테 여보야 당신아 하면은 저도 의심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 저희들은 네. 진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농담들 많이 하세요. 야 오직했으면 가져와 그랬어요. 너네 아버지한테 돈 물려줬을 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던데 내가 돈 물리니까 너네 와가지고 돈 달라고 들어봐야죠. 난 내일 당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그 돈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예. 박 씨와는 일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일 뿐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돈을 빌려줬을 뿐이랍니다. 저 집사람 그리고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바빠? 바빠? 아니 목소리 듣기 전화했지.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했어. 알았어. 두 군데 알아봐야 돼가지고 한 1시간 먼저 집에 와요. 그런 마누라를 두고 제가 바람을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그 환자기 그 정신병자만을 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 들어가니? 그 치료를 받다가 네. 빨리 치료해달라고. 나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여놓고 깨끗이 시발로 하나 사가지고 집다 불 붙여버리겠다고. 경찰에서가 저를 이제 아까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이거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점거가 되잖아요. 처벌을 내가 원활히 안 한다고. 진짜 그때 진짜 빌었어요. 경찰은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시켰답니다. 아들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데요. 제가 가끔 받았던 심리상담센터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분리된 상태로 내가 어머니를 선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신고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전화를 신고를 한 거예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부자 관계.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제 어머니도 피해를 입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혼이 깨진 거잖아요. 그 상간녀 피해보상 소송은 제가 뭘 준비해서 드립니다. 씨 경우에는 좀 모든 게 다 특이해요, 사실은. 네. 특히 그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근데 사실혼이 크게는 보호받는 사실혼이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이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같은 경우는 누군가 그 사실혼을 깼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불법행위에 대한 뭐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소송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그 패소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권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만을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누리는 동안 남모를 소가리를 해야 했던 두 가족들. 그를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아버지가 빌린 돈의 행방입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왜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 건지. 왜 빌려준 사람들 조용하게 박수하고 여자 공을 받으라는 거죠? 싫어. 그 정신 이상 됐네. 막 얘기를 하자고 듣자고 이 놈들아.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왜 진정해? 돈 이야기를 꺼내자 돌변한 아버지. 그동안 가져간 돈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친척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삼촌이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대체 누군고? 내가 나 이거 투자가 아니고 이 정말 이거 한 사람 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처음에 한 5천만 원 할 때라도 괜찮았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 차명계좌 알았어. 차명계좌 푸는 거 되게 힘들어. 그래도 이걸 풀리면은 솔직히 말해 나도 이렇게 한 2억 이상 벌어. 차명 계좌가 있는 자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 외삼촌이 이제 막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도 뭐 3천만 원인가 빌렸다고 그러는데 친척들이나 아는 직근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계속 된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막 표현해 주시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얘기를 해주나요, 삼촌이? 아니요. 자식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새로운 파트너는 40대의 젊은 남성이랍니다. 단서는 더 있습니다. 그 통장 잔고에 몇십억인가 몇백억이나 있는 것도 봤다면서요. 카지노 대표이고 120억의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투자 그런 거지. 아, 본인이 투자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가거나 돈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나오면 돈 틀림없습니다. 뭐게? 우리는 아버지가 2억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에서 실체를 알 수 없었던 남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에 나서 봐야겠습니다. 네, 저 MBC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네, 혹시 여기 아니요. 혹시 3년 전에쯤에도 아니었을까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거의 파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회사 담당 팀장님한테 혹시 그런 직원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직원은 따로 없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주시의 모든 카지노에 연락을 해봐도 김 씨를 안다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김 씨를 알게 된 걸까? 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 건물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건 아버지한테요. 박 씨는 이 남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후 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들은 내용은 사실일까? 아버님이 씨를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이거라고요. 소개를 받고 뭐가 진짜로 웃기는 사람들이네. 왜 소개고 뭐고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무슨 소개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저기 내 나를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리 그 사람 사상이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 그는 대체 누굴까? 소문대로 수백억을 가진 사업가가 맞는 걸까? 그 이후로도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취재 중 그를 알고 있다는 택시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저희가 나한테 쭉 인터넷 적을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 외에는 그분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배인이 자기도 저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건 제주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시술은 먹고 치웠다는 말도 있고 무슨 말도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에요? 이거 성적 수술하고 하는데 네. 일명 리베이트지 리베이트? 소개를 외국분들이 가정에서 돈을 일렀다 네. 하면 그게 입금이 기사들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했어요. 외국 손님을 유치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의 고향 친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번에 사고 치기 전에도 깜빵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뭐 배워왔는지 이게 완전히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되게 말빨이 좋아요. 당장에 돈이 막혀서 그러니까 잠깐 쓰고 줄게 하면서 저기 제 친구만 해도 걔 지금 담보해가지고 6억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2억인가 해가지고 지금 물려있고 그럼 그 돈을 다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다 가져간 거예요? 뭐 투자한다고 이렇게 막 빌려간 거예요? 아니면 뭐 가져간 거예요? 그냥 가져간 거죠. 그때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노름으로 다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2, 3일 있다가 돈 준다 해놓고 그것도 해먹고 아이고. 친한 사람도 친한 친구도 돈 다 해먹고 이제 딱 소식 끊어져버려. 아, 친구들 돈도 막 해먹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혜빈이가 아들 이제 나도 포기하고 우리는 포기한 상태. 그리고 취재 중 알게 된 뜻밖의 이야기.
이 사람 왔다 갔어요. 한번 택시기사. 이 사람 왜 왔어요? 나보고 아들 돈 해주라고. 아파서 다 죽었는데 왜 나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돈이 있어야 해주더니 말이지 할까요.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걸려온 전화. 민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네, 여보세요? 근데 왜 이거 나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야 지금. 아버님과 씨가 어떤 사이인지 그다음 내 아들이야 왜? 내 아들이야. 수영아들이야 왜? 수양 아들이라는 김 씨와 아버지의 관계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 사람. 그거를 왜 나는 왜 그런 것도 당신네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왜 하는 거야 왜? 나와봐. 나와봐. 뭔데 지금? 돈 물어주겠어 지금? 아니 선생님 물어주겠어? 왜? 아니 진정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내시는 씨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화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카지노 했던 분이에요. 나도 황금고수 하니까. 카지노 손님들 많이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알았어요. 왜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입장이 안 차니까 내가 돈 빌려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신애들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시켜줄 수 있으세요, 그럼? 이거 시켜줘야 되는데 그분도 제주에 계세요? 제주에 없어요. 그분도 진짜 당신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런 분은 뭐. 가족과는 담을 쌓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김 씨에게는 아들 자리를 내어준 듯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에서도 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월요일까지 상위 표시라도 하라 이거라 해. 그럼 안 하게 되면 자기는 무조건 간다 이거라 해. 자기 무조건 접수를 가불겠마시. 갑자기 해. 나가 징역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아버지. 글쎄 그걸 알겠는데 뭔 말인지. 차라리 아버지네처럼 업다니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진 않아 마시. 당연하지 위로시켜주겠지. 그렇지. 오히려 밥 먹음시냐 이렇게 전화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상하시. 당연하지. 친아들만 변한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최근 아버지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남자의 진짜 정체를 아버지가 깨닫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삼촌이 좀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우리가. 가족사가 들춰지고 불효자란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들은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